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단법인 기지 이유진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도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김도윤 작가입니다. 자, 타투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온몸을 덮고 있는 그 화려한 문신들 혹은 약간 어두운 그림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타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이 작가가 그려내는 그림들을 살펴보면요, 때로는 간결하고 때로는 화려하고 귀엽거나 아름답거나 아주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이나 해외에서도 유명한 타투이스트인 도이 작가는 최근 들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의 그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타투이스트가 되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보면 너무 달라요. 어느 나라 하나가 인상 깊다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게, 영국에 갔을 때는요, 거의 모든 손님들이 최대한 작은 걸 그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독수리 그려주세요, 천사를 그려주세요, 그런데 요만한 동전을 그만하게 그려주세요. 독일로 건너가면 큰 작업을 의뢰하세요. 오히려 한국보다 큰 작업을 더 많이 의뢰해 주시고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 한국에서 못 느끼던 것 중에 느끼는 것들이, 타투를 정말 즐겁게 해요.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막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민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게 뭔지 굉장히 명확히더라고요. 후회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타투이스트 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김도윤입니다. 지금 타투 시작한 지는 약 13년에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했던 어떤 일보다는 가장 재미있는 일 같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운 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괜찮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되지라는 게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당연히 적어도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 너무 현저히 못 미치더라고요. 사실 좀 놀라울 정도의 시급이었어요.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주말 근무도 하고 있었는데 빼고 계산을 했거든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습득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사회가 이 정도로 쳐준다는 거를 수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중간 사연은 굉장히 긴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지금보다 더 나은 값어치를 쳐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리스트업을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건 보일러 수리공도 있었고요, 타일공, 위장일도 있었고요. 또 한동안 공부해봤더니 그것도 예술의 경지로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일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게 된 게 지금 타투였어요. 무작정 타투샵에 전화를 걸어서 시간당 얼마를 제가 계산하면 타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한 1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시급이 10,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따라올 수 없는 시급이었어요. 그날 바로 퇴근하자마자 그 샵으로 찾아가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지금의 타투였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 한 1, 2주 전에 공중파에서 미국 맨하탄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타투 거리를 보여줬었어요. 뉴욕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저 도시의 이름을 들어봤고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고 있는데, 1층에 한 자리 건너 한 자리가 타투샵이다? 와, 저 사람들이 돈을 참 잘 버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타투 문화가 어떤지도 몰랐고요, 한국에 타투샵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한 번도 사실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방송 프로 하나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다가 갑자기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처음 접근했던 13년, 14년, 15년 전에는 미술 전공자가 보기에는 연습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겨뤄볼 만하다 싶은 작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타투 씬에는 전공자들이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저녁에는 타투 작업도 하고, 그래서 2잡, 3잡으로 한 7, 8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타투가 불법이기 때문에 타투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는 처음에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타투에 대한 비전을 본 것 같아요. 이거를 전업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타투로 돌아선 지가 이제 7, 8년 된 것 같아요.
심각한 고민을 했다기보다는요,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불법이다, 좋지 않은 문화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이미지의 작업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상대해야 되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유한 분들이 오셨으니까요. 타투가 불법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순진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금방 그 법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보자마자, 법도 아니죠. 그 판례를 보자마자 금방 없어지겠구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켜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그림을 그리는 행위고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접근했던 이유도 나는 누구보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라는 자신감에서였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실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도 비상식이니까요. 한 1, 2년 안에는 반드시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합법화 운동을 한다고 계속 일하면서 사실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13년, 14년 전에 내년에는 바뀌겠지. 어떻게 보면 제가 순진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다가 놓을 것인가 세 개 중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보통은 여기는 네. 제일 많이 보고 싶을 때 쓰시는 위치세요. 네. 여기는 본인은 거의 이제 안 보이시는 위치.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들 생각하시거든요. 한 마리 그렇게 들어오고 한 마리는 또 이쪽에 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타투를 처음으로 받았던 거는 사실 딱 1년 된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타투 문화를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타투를 받는다는 게 좀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기회가 안 찾아오더라고요. 고민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생각이 오래되니까 이제는 이 타투라는 문화 자체를 나도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소비자들은 그런 고민 많이 하세요.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장르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땐 참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한 독일 작업자한테 네가 해주고 싶은 디자인으로 네가 해주고 싶은 사이즈로 정수리에 타투를 해줘라고 해서 지금 정수리에 타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안 보여서 더 마음에 들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작업도 해보고 배우면서 지낸 것 같고요. 당시에 다니던 직장의 제 사수님이죠. 대리님한테 내가 타투라는 걸 배웠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한번 같이 볼래요? 라고 제안을 하고 제 잉크를 사고 모든 장비를 갖춘 다음에 그래도 디자이너라고 레터링으로 타이포그라피로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을 작업을 해드렸어요. 새벽 2시 반쯤 끝났던 것 같아요. 큰 작업이었어요. 끝나고선 손님한테 현금으로 시술비를 받잖아요.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 우리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바로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고 작업실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선을 이렇게 긋지는 않으려고 이 정도면 이렇게 역삼각형 구도처럼 조금만 큰 거 몇 개 더 뽑아 볼게요. 이걸로 모든 제 포스팅에는 음란, 혐오, 반종교적인 안티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디자인은 시술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모든 포스팅마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으로부터는 멀어진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참 주요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타투를 받지 않을 것 같았던 분들이 타투를 받기 시작하시는 빈도가 늘어났고요. 직장인들도 타투를 받는구나, 여대생들도 군인도 받을 수 있구나, 굉장히 신선한 경험으로 하나씩 겪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면서부터는 1인 1도안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게 꼭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흔치는 않았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에게 한 디자인을 해주는 것도 타투로서 가치 있고 디자이너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작업자가 만든 도안 자체를 여러 명이 해줘도 된다라는 문화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디자인해놓고 있는 타투 플랫이라는 거는 중복해서 시술하는 게 사실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권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지금 이 정수리에 받았던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이 작업자가 평소에 시그니처 문양처럼 디자인 풍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어떤 작업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작업 받는 사람들이 따져보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고객한테 맞춰주자라는 경우예요. 요청들이 천차만별이시고요. 어떤 그림을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본인이 그렸던 그림, 아버지가 써준 손글씨, 이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작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그림의 풍이 정해져 있고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가 아주 명료한 작업자들도 많아요. 저희들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작가주의 같이 되게 멋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거를 한참 부러워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지내면서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맡긴다든지 남들이 안 했던 거를 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작업자들이 일정 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라는 사실이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요구에 맞게 그때그때 디자인하고 손님이 왔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분한테는 조금 더 작업이 커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러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수정하고요. 그렇게 작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 작업실 멤버들이랑 같이 주제를 정해서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식빵을 그려볼까? 무화과를 그려볼까? 전체가 하나의 주제의 그림을 그려서 각자의 스타일로 올리고 소비자들한테 이거 받고 싶은 분 있으세요? 묻는 그런 행사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어요. 나름 즐거운 경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잘할 수 없는 작업이면 포기해요. 혹은 그런 작업을 너무 잘하는 작업자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업하고 나서 제가 되게 힘들어요. 가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머릿속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종이 펴놓고 그림 그리는 거. 해바라기를 지금까지 조금 과장하면 100번은 타투를 해줬을 거예요. 매번 해바라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손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해바라기에 대한 연출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미션이 저한테 스스로 할당하지 못하면 작업에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치고요. 결론은 작업해놓고 내 마음은 힘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작업하기 전에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영감을 받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이기도 한데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작업을 하면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림을 못 그렸던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남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리서치를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본 게 없다면 그 어떤 신이 무슨 수로 저에게 영감을 던져주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타투를 보는 거, 아무 의미 없는 회화 작품이나 이미지 사이트 같은데 주제 없이 그냥 예쁜 이미지 보면서 이 사진에 있는 톤은 타투로 바꿔놓으면 참 예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스크랩해놓고 디자인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타투만 위해서 쌓아놓은 것도 한 10년은 쌓였겠죠. 그것들이 지금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내일 작업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난 내일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섬찟할 때가 있어요.
자, 도희 작가님의 첫 번째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인터뷰는 1편과 2편 두 편으로 나눠 두었는데요. 두 번째 이 인터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고양이 타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만나요.